네, 정치 팩토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1부에서는 많이 못 나눴던 정말 청년으로서의 김시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울산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약간 시의원의 김시현이었다면 2부에서는 청년 김시현으로서 좀 많은 질문이랑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태인 씨는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동남권에서 이제 여성 청년 노동권이랑 청년 노동권 현실과 이제 성폭력이나 직장 내 차별이랑 괴롭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김시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네,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사실 동남권을 특정해서 제가 울산의 시민으로 발언하기 좀 모호한 것 같고 네. 네. 사실상 뭐 청년 여성 청년의 노동권 현실, 그다음에 성폭력, 직장 내 차별, 괴롭힘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도시에 특정돼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또한 여성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의 노동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시정 질의하면서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상급 여성 공무원의 유리천장의 두께는 너무 두껍다. 그리고 이런 걸 뚫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성 정책도 제안한 바 있는데 네. 다시 돌아가서 뭐 차별 내 괴롭힘을 좀 더 되돌아본다면 네. 2019년 근로기준법이 신설되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신설됐잖아요. 네. 법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를 됐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선 조치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피해 노동자의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오기 전에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네. 경상남도, 그다음에 울산, 네. 동남권이라고 하니까 그 네. 두 개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명시를 해뒀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네. 관심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각 지역에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의원도 약간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죠. 그렇죠. 같은 그렇죠. 노동자로서 시의회에서도 혹시나 뭐 본인이 뭐 이렇게 차별받는다 느낀 점 있었나요? 뭐 여자로서 아니면 청년으로서? 여자로서 청년으로서 그럼요. 나이도 어리니까 사실상 느낌도 받았고, 사실 그분이 야 너를 차별하고 싶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 감수성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죠, 당연히. 그냥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그럼요. 분위기. 네, 사실상 의회에서는 네. 제가 올해 33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접하는 분은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인데 네. 최소한 나이가 지천명이 넘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이대도 다르고 네. 공감대도 다르고 아. 정서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연한 어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또 나중에 지천명이 됐을 때 꼰대가 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고치려고 노력하고 네.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죠, 당연히. 그럼 꼰대 얘기가 나서 그런데 본인은 젊은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그래요? 젊은 꼰대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30, 40, 50, 60, 70 다 다른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불편한 건 제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상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 감수성이 워낙 강성이고 그다음에 아직 굽히지 않는 청년 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할 때도 많은데 네. 뒤돌아서 보다 보면 내가 젊은 꼰대구나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하게 되죠. 그러면 청년으로서 같이 좀 약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이 없나 보네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마음만은 청춘이죠. 네.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라든지 시의회 직원들과는 좀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모르겠네요. 나이대가 접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그렇죠. 사실상 일적으로만 하고 있고 제가 또 가서
뭐 밥 한 끼 합시다 뭐 이렇게 살갑게 하기도, 하기도 좀 제가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이런 아. 고민은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시의회에 청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저도 게 네. 아니 점심시간 돼서 밥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CEO 혼자 밥 먹어. 뭐 물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 아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전부터 실천해 오셨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이것도 직장이잖아요. 네. 충분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점심을 혼자 먹어. 아니 너무 그러니까. 슬프잖아. 아니, 마음 기댈 때도 없어. 물론 아닙니다. 네. 마음 많은 청춘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우리 민준하 의원님을 네. 아, 네, 이게 알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해주시죠. 네,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시는지 현재 이런 시대 상황에 맞서서 그리고 예컨대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금 어찌 보면은 이게 정당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도 네. 한데 뭐 인구공 사태나 조국 자녀 등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금의 청년들은 어떻게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다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출발점이 다르다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그 불평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혹시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작가님은 네.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장에 어쨌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 상황상. 저도 이 부분은 뭐 이게 정책적으로나 뭐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기득권인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해서 자기 자녀들을 어떤 자리에 올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아, 그거는 충분히 네. 없어져야 될 네. 문제고 네. 옛날부터 약간 부모 잘 만나면 평생을 잘 사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한 번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저 또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공정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노력 중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점차 개선돼야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청년이나 불평등을 느끼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여기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되는 날이 좀 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시로 들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얘기와 인천국제공항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먼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조금 더 한 번 더 되짚어 봤는데 사실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네. 그리고 비정규직을 뽑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공항 소방대나 야생동물 통제, 보안 검색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방금 언급한 내용은 상시, 그다음에 지속, 업무이자 생명 안전을 업무로 보고 있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변환한 거죠. 네. 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죠. 네. 예. 그렇죠. 처음 대통령 되시자마자 바로 가셨죠. 네. 바로 가셨나요? 거의 시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되시고 거의 처음으로 방문해서 인국공 가셔서 네. 비정규직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사실상 그분이 정규직 전환이 됐어도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규직 계시는 분들과 임금 동등하게 받고 더 많은 뭐 얼마였죠? 8천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평균 연봉이 약간 한정이긴 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사실. 네. 정규직 전환되는 분들이 별도의 임금 체계를 받았어요. 오히려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정규직인데 기존의 처우와 근거에 의해서 차별받게 되는 경우로 한편으로는 보게 되거든요. 네. 이런 정규직화의 본질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전에 있는데 청년의 출발점 논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맞죠. 근데 이런 예시가 사실상 출발점의 논의의 예시가 된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 전부 다 정규직화로 변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일수록 조금 더 대우와 처우는 더 좋아야죠.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예시가 들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조국 전 장관 딸의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사실상 이런 부분도 차별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대에 올라왔다. 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차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1심 재판에서 뭐 입시비리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맞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위반 사례 네.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3심까지 나왔나요? 대법원 판결 나왔나요? 아니요. 대법 판결은 이제 안 나왔고 아직 1심에서 이제 법정 그렇죠. 구성만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을 네. 뿐만 아니라 네. 원인이 결국엔 대법원에서 결과로 판단되기까지는 네. 사실상 우리도 이 일련의 과정을 고민하고 서로의 수기 과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이거는 청년에 대한 불평등이다라는 예시로 시작돼서 네.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 예시가 좀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사에서 쓰인 프레임이 저는 좀 한몫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톡 메시지 어떻게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카톡 메시지 하나로 전국을 한번 발칵 뒤집었었고 네. 결국 가짜뉴스라는 게 판독이 났었고 조국 자녀 사태도 이게 아직까지는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뭐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덧붙여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문제까지도 이게 결국에는 그 고위공직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명망가들은 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가 우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한 수사도 충분히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문제는 뭐 차후에 한 번 더 모시면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기사를 한번 검색하다가 아시아경제에 이제 신년 기획이라고 있었는데 82년생은 이제 집과 직장에서 여전히 슈퍼우먼을 요구받고 있고 20학번은 미투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라는 이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82년생 또는 2020 학번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차별을 몸소 느끼고 있는 바고 네. 이런 노력에 있어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녀 없이 모두 함께 개선을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똑같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모르겠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도 거의 똑같이 집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게 저는 집에서 안 도와주는 남자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게 자기는 회사에서 힘들었어. 근데 와이프도 똑같이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육아의 책임을 뭐 오로지 여자한테 맡기는 남자가 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좀 사회 개혁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 뭐 안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육아 독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뭐 사회적으로 뭐 직장에서도 뭐 충분히 휴식을 준다던가 뭐 요즘에는 육아 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네. 네. 사실 도와준다는 건 아니고 같이 함께하는 해야죠. 네,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저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사실상 제가 이제 결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되겠죠. 네. 제가 일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상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게 되면 눈 뜨면 일이 시작이에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출근하기 전까지 네. 좀 휴식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네. 좀 일찍 일어나면 네.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에 어쨌든 내 개인차 내 공간에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을 네, 거고 네. 그런데 이 집안일을 하는 이 사람은 눈 뜨자마자 일을 시작해요. 네. 노동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노동을 해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노동의 대가를 유급으로 쳤을 때 네. 그 아내든 남편이든 이게 얘기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남녀 네. 누구나 네. 가정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얼마나 많은 금의 유급을 받아야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비용이 그렇죠. 사실상. 근데 그게
전 문제점이 무급이라서 네. 이 무급이라서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저는 사회에서 네. 유급으로 쳐줘야 되지 않냐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혼에 대한 고민도 조금 두려움도 없어질 것 같고 네. 육아나 아기 출산에 대한 고민도 조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 한해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생각하신 건가요? 결혼에 대해서?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나이도 되고 네. 주위에서 이제 말씀도 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출산도 하고. 네. 그러면 주변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니까 네. 이게 집에서 얘기를 해도 그냥 약간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생각보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 차별 아닌가요? 여자라서 좀 더 빨리 가야 돼요. 아니요. 나이가 네. 이제 30 이게 저도 저 잘 몰랐는데 네. 리을이면 네. 초반이고 받침에 그다음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시우시면 중반이고 비읍이면 후반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둘, 셋, 네. 곱 이렇게 네. 비읍이면 중간에 하는데 제가 어쨌든 셋이잖아요. 네, 중반으로 네.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네. 30대 중반이라는 얘기인데 이쯤에서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 키우고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네.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40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갈 길이 멀구나 아, 라는 고민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자, 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잘하는 가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뭐가 있지? 강성 김시연이 아니라 정말 그런 뭐랄까. 여자한 김시연으로 아니요. 다시 돌아가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일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오히려 이렇게 저는 외적으로 강하신 분이 내적으로는 되게 여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혀 다른 제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제가 강아지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이 다들 고민이 많은데 태인 씨도 그렇고 김시연 의원도 그렇고 다들 너무 말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부분에서? 태인 씨는 그럼 혹시 결혼 언제쯤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적정 나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비혼주의자가 아니었는데 네. 요 근래 들어서 약간 결혼 자체를 조금 부정하고 있어요. 뭐 굳이 뭐 사회 문제 때문에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즐길 수 있는 여가 네. 혹은 이런 시간과 네. 자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쓰는 게 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네, 여태까지는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도란도란 같이 재밌게 살자였다면 네. 저는 혼자 물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여행도 네. 많이 다니고 네. 그래보고 싶거든요. 뭐 이런 봉사활동도 좀 해보고 싶고 워낙 안 해서 도대체 그걸 했을 때 희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해보고 싶어 여러 가지 일을. 음. 그래서 시작한 게 청년 활동가이기도 하고 네. 이 일을 기점 삼아서 아마 다양한 일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대신에. 네. 결혼 대신에. 네. 맞아요. 제가 어젠가 유튜브를 봤는데 30대들은 그러니까 유튜버가 신사임당 유튜버가 말하기로 자기가 30대래요. 근데 30대가 말하기로는 30대는 이제는 결혼을 생각을 안 한대. 결혼을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대. 근데 대신 40대는 이제 정말 결혼한 분들이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고 50대는 정말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태인 씨 말처럼 30대로서는 이거 못 해봤던 거를 더 많이 해볼 수 네. 있는 기회라서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특히 제 주변에서는 결혼 꼭 굳이 해야 돼라는 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선택적에 의한 건데 그분들은 사회적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청년들의 이제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워낙 부동산의 변동폭이 크고 규제 지역 걸린이 많이 그리고 내 돈을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집을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어렵죠. 당연히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주택 문제는 청년이 뛰어넘어 내 집을 갖지 못한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상 체감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사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또한 캥거루족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전셋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도 사실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다 대출 받았죠. 그렇죠. 대출 받아서 이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제가 만기거든요. 그럼 아. 또 뛰어갈 집을 찾아야 돼요. 네. 2+2로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2년? 네, 2년 아, 플러스 근데 2년. 사실상 네. 그 부분 임차인 보호의 차원에서 법이 생겼지만 네. 제가 갈 수 있으면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맞는 법도 맞아요. 정해져 있지만 네. 제가 제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네. 싫어 난 더 살 거야 이렇게 네. 임대인의 발목을 잡는 거는 네. 사실 아니라고 보고 다만 어려움이 있는 임차인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임대인이 당연히 음. 이해해 줘야 되는 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거지 당연한 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공주택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울산은 지하철을 인하여 이동수단이 없기 네. 때문에 버스가 많이 오고 네. 네. 택시가 쉽게 잡힐 수 있는 네. 역세권 지역에 공공주택이 잔뜩 생겼으면 좋겠고 네. 더불어서 신혼부부 주택도 함께 같이 생겼으면 좋겠고 제발 주거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실상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구일주군청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실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시의원 덕분이기도 하죠. 다양한 이제 계시는 분들 또한. 네.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짓는 공공 임대주택은 약간 시 중심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양동 여천 오거리 가는 길 쪽에 공공 임대주택을 한번 트라이는 했었는데 예비로서 걸리긴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집에서도 그건 하지 말고 일단 너무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세대도 너무 적다 보니까 가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저도 그냥 예비 재순번이 왔지만 포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울주군청에 생기고 구울주군청 자리에 생기고 그 다음에 혹시 시에서 계획하는 뭐 시내 중심가 쪽은 혹시 없나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제 바람이죠. 바람이죠. 그 버스 많이 다니는데 네. 생겼으면 좋겠고 또 꾸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사실상 울주군청 예전 부지에 청년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네. 사실상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잖아요. 네. 심사 보류에 대한 제가 유감을 표현했기도 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금싸라기 땅에 무슨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냐 이건 좀 네. 짚어볼 수익 만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상 이게 공감대가 수반돼야 된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요. 네. 청년의 입장에서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당연히 역세권에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좋겠지만 네. 그 외에 있는 주민들과 네. 또 물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한번 잘 풀어가 볼까라는 게 저는 사실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세대 간 타협이나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러서면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 그걸 뭐 시에서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시의회에서 좀 많은 조례나 많은 이제 시민들과 공감을 통해서 좀 장소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의지의 문제. 그러면 2021년 한번 보여주시나요? 제 의지는 완강합니다. 잔뜩 쌓여 있는데 네. 공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 전체적인 질문을 한번 종합했을 때 울산에서 이제 2030의 여성으로서 살기는 편한가? 앞에서도 솔직히 좀 많이 언급됐긴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2030 청년 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한 청년이면 여성으로서는 사실 살아가기 더 어렵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30 청년들이 사실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적으로 살기 어렵죠.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모 대학 두 개나 세 개 빼고는 당연히 타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울산에서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제조업 울산 도시 그다음에 네. 울산 지역
여건상 여성 일자리가 비율적으로 적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살기 어렵다. 음.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보통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일을 다 쉬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보통은 제 주변만 봤어도 여성분들은 일을 쉬게 되고 보통 남자들이 울산 뭐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여성 일자리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네. 항상 고민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항상 그런 얘기로 많이 주제를 던지긴 하는데 이건 좀 시나 아니면은 정말 정부 정책적으로서 좀 많이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 인력,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사실상 대학을 옮겨온다거나 또는 뭐 짓는다거나 네. 사실상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네, 판단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어쨌든 2021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청년 정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체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약간 분위기를 조금만 환기를 시켜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최근에 좀 코로나가 약간 인터코발과 이제 진주기도원발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런 정책,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선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련자들이랑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희는 아니죠. 어쨌든 시에서 네. 시 집행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 현장 점검을 펼쳐서 방역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면서 힘을 함께 모으기도 했고 네. 지역 책임 관제를 운영하면서 책임관 또는 부자관이 방역 대응 상황의 애로사항 등을 또 파악하기도 네.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울산 시민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감염자가 적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타 도시에 비해서는 네, 광역 시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시민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네. 저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찾기 어렵잖아요. 네. 네.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울산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봅니다. 3차 대유행이 유세가 하향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네. 더는 우리 울산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바삐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던져봅니다. 네, 실제로 울산은 지금 한 9시 이후면은 거의 이제 예전에 그 흔한 불빛 많았던 삼산이 9시 이후면 거의 정전이 네. 되고 뭐 유흥가라고 또 좀 칭했던 것들을 다 이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위험을 좀 감수하시고 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수도권은 2.5단계여서 운영되지 못했던 곳도 되게 곳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조금 더 감염자가 적었던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희는 2단계여서 네. 9시까지는 거의 운영했었거든요. 네. 네.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로 나왔던 거는 시민들의 참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태인 씨가 하나 해주시죠. 네, 그럼 이제 송철우 시장께서 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공공산재병원을 시립병원으로 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시의회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공공산재병원이랑 따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립병원이라고요? 시립병원 얘기는 사실상 언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지난해 연말에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입장을 밝혔죠. 네.
코로나19를 접하면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모든 시민분들이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시민이 원하는 공공의료원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시의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이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울산에 꼭 설립됐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럼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거의 얘기 초기 단계라서 없는 내용인가요? 네, 자세하게는 아직 아, 이제 저는 이제 시민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싸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뭐 시민의 바람으로서는 그런 의료원이 시립 공공의료원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 새해 소망 짧게 하나 하시고 끝내도록 길게 하죠. 하면 안 되나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보통 1월이 되면 버킷리스트나 또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네. 사실 오늘 저는 이번 년에는 해를 보지 못해서 소원을 못 빌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코로나 종식입니다. 사실 또 1월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그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 저 또한 생활체육시설에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기부에 그치지 않고 네, 꼭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울산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이 문 닫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의 운영도 좀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고 네. 또 하나가 말씀드리면 청소년이나 청년들 모두가 헌법의 기본권이 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소년이라서 참정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는 인권을 누린당하는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자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시현 의원의 새해 소망 들었고요. 이태인 씨도 한번 새해 소망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건강하게 2021년도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건강하게. 네, 코로나19가 종식일 바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국민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19가 빨리 좀 종식되고 백신도 좀 아무 이상 없이 아무 탈 없이 전 국민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김시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